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가 그동안 K방역 자랑하느라 정작 백신 확보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백신을 구했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물량이 부족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된답니다. 화이자 백신만 해도 3분기, 그러니까 여름 이후에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지연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마땅히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 엉뚱한 소리가 들립니다. 민주당 초선 장경태 의원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라는 여론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무작정 투약부터 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은 마루타적 발상일 뿐이다.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다. 731 부대의 망령이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부활한 것 같다. 아시다시피 마루타는 일제강점기 일본 731 부대의 생체 실험 희생자를 말합니다. 저는 백신 접종에 대한 장 의원의 인식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올봄이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국민이 마루타여서 그렇게 신속하게 백신을 맞추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이 마루타라는 장 의원의 지적만큼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고 지난 4년 가까이 대한민국 국민은 그야말로 이 정권의 얼치기 국정에 동원된 마루타였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다짐을 기억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 후 온갖 설익은 정책 실험을 통해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건국 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실험용 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내건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성장 정책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내걸고 2해에 걸쳐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근거도 없고 우리 경제 현실로 볼 때 가능하지도 않은 목표였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 어떻게 되나 지켜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지금 이 정권 사람들 소득 주도 성장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권 초기 이 정책을 추진한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해에는 올 연말이면 효과가 난다고 했다가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고 실업이 늘자 내년이면 효과가 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영세업자가 파산으로 내몰렸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피를 본 뒤에야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경제 이상주의자들이 자신의 꿈을 경제 현장에서 실험해보는 데 동원된 마루타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분 1년여 전만 해도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온갖 부동산 정책을 무슨 못 먹는 감 찔러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찔렀다, 저렇게 찔렀다, 무려 24번이나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걸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부동산 신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으니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지난 3년여 대한민국은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전 세계 정책 담당자들이 경계해야 할 타산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온갖 고통 겪어가며 그 사실을 보여준 마루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왜 국민을 실험실 쥐 다루듯 했을까요? 그건 이 정권이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만 실은 자기들이 추종하는 이념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은 인간을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국민 각자의 희망이 실현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을 개조하려 듭니다. 옛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 김씨 왕조가 지배하는 북한 같은 나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죄다 국가 발전에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개조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국가 발전을 꾀했으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은 해체됐고 마오쩌둥 치하 중국에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김정일 통치 시절 북한도 주민들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리형이 전 한양대 교수 아시죠?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생전에 386 운동권으로부터 사상의 은사로 존경받았습니다. 문 대통령도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대학 시절 내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리형이 선생이라고 썼습니다. 그가 별세하자 빈소를 찾아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배우고 큰 사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그의 생애를 다룬 진실에 복무하다라는 평전이 출간됐습니다. 그 책은 리형이 교수가 지향한 것은 도덕주의적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갈망이라고 썼습니다. 리형이 교수가 중국을 지옥으로 만든 문화 대혁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책에서 설명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문혁은 끊임없는 교육과 제도적 변혁을 통해 이타적인 사회주의적 인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간혁명이자 사상혁명으로 여겨졌고, 바로 이 지점이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 첸리친과 리형이가 갈리는 대목이다. 문혁 당시 고초를 겪은 첸리친은 범인을 성인으로 바꾸는 인간 개조의 욕망은 인간의 비개인화 및 도구화로 귀결되었고 인간에 대한 통제와 압제로 드러났다고 신랄하게 평가한다. 반면 리형이는 이상주의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회주의적 인간으로의 개조 가능성에 대한 갈망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 자, 이랬던 리형이조차 훗날 나는 비과학적 이상주의자 또는 심하게 말해서 몽상병 환자였던가? 라는 고백으로 인간 개조론을 철회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4년 가까이 인간의 욕망을 실현해 주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뭐든 규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법을 남발했습니다. 바로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부는 자기 소유 집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을 향해 집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거 개념이다 라고 나무라고 훈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지어줄 테니 들어가 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정작 자기들은 강남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한테는 자기 집 가지려고 욕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지 오웰의 풍자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들의 행태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정권 임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사과도 하고 정책 전환 여지도 다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정말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책의 일대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정권이 마무리될 때까지 또 다른 얼치기 실험으로 국민을 마루타 삼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나서서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